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 단가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번역문을 보면 첫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문장을 정확하게 옮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차별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평균 정도 이상의 품질을 평균 이상의 수준의 문장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번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 번역에서 번역료가 갈리는 순간, 번역료가 달라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술 번역을 막 시작했거나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 단가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료 단가 차이를 영어 실력이나 경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번역료 단가가 갈라지는 이 지점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문장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쓰느냐가 아니고 그 문장을 어떻게 판단해 내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system may experience performance degradation under heavy load. 이런 문장인데요. 요걸 AI 번역기로 돌리면 AI에게 번역을 요청하면 이런 번역문이 나옵니다. 시스템은 높은 부하 상태에서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지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번역문을 보면 첫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죠? 문법적으로 크게 틀린 부분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번역이네 하고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 문장을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문장에서 may가 단순히 가능성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인지 이 부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experience, 이 experience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원인이나 주체가 좀 흐려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 performance degradation. 얘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능의 한계를 가진 걸 의미하는지, 이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의미가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요 문장 하나에서 요렇게 검토해야 되거나 또는 '이 부분이 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쓱 지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 "The system may experience performance degradation under heavy load." 이 문장이 얘가 어느 문서에 들어가느냐, 그 들어가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번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가 사용자 안내 문서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또는 기술 사양서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기에서 문장을 매끄럽게 잘 썼는지도 물론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장에서 현재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성격, 목적을 감안했을 때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우리가 방금 본 이 문장이 단순한 사용자 안내 문서 같은 곳에 들어갔다면 그냥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텐데요. 반면에 서비스 품질이나 안정성 요런 것들을 다루는 문서에 이 문장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요 표현은 문제 사항이 생기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나요? 그렇다면 보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고객이 질문이나 문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하나가 어떠한 문제까지 야기시키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표현 하나를 선택하고 고르고 그 목적에 맞춰서 쓰는 것이 상당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번역은 단어를 그냥 옮겨내는 일이 아니고 문서의 역할을 옮기는 일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본인에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번역을 할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나?" 번역해야 하는 문장을 볼 때 또는 번역이 된 1차 번역문을 볼 때 나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보는지 아니면 이 문장이 현재 문서나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 이 내용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지 이 질문을 반드시 해 봐야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번역 초안을 이렇게 볼 때 '표현이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AI가 만들어낸 이 문장에서 이 특정한 표현이 또는 이 문장이 만약에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 문장이 증거 자료라든지 기준이 된다면 이 문장이 그러한 책임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모호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초보에게 바로 그 문장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이 문장이 제대로 책임을 잘 적절히 이 문장을 처음에 만든 그 사람의 의도대로 책임 범위가 적절히 번역이 됐나라고 초보 번역가가 또는 지금 번역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질문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 차이가 좀 미래 시점에 가서 본다면 그러한 차이가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위치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장을 정확하게 옮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차별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평균 정도 이상의 품질을 만들어 평균 이상의 수준의 문장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따질 때 문장을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 이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걸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로 전문성이 있다 없다가 갈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AI 기술 발전이 번역, 이 번역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번역 이 작업을 처리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준 없이 본인의 번역감이라든지 본인의 언어 능력의 감만으로 기준 없이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역할을 가르고 있다라고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번역 AI 기술이 만들어낸 그 번역 초안에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은 번역 초안 만드는 작업에 같이 편집 작업을 하든지 그런 문장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고객이 그러한 일을 사람 번역가에게 맡길 때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잘 번역하셨나요?가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문장이,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 위험성을 잘 줄여주고 있느냐, 적절히 위험성을 낮추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고객이 궁금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특정한 문장,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 문장 자체가 책임 범위, 고객이 의도한 책임 범위는 요만큼인데, 문장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책임 범위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의도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 고객들, 기술 번역은 주로 기업 고객들과 일하게 되는데 기업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또는 이 부분을 많이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분쟁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번역가, 인간 번역가 또는 인간 감독자라면 당연히 더 높은 단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AI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이 가치,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장이 다 가치 있다고 보여지긴 어렵겠죠. 그 와중에 가치 있는 문장은 판단과 전략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검토가 된 그러한 문장들이 가치 있는 문장들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 변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면 좋겠습니다. 평균 정도 수준의 번역 품질,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역 기술을 더 쌓아나가는 시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번역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시기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번역을 처리해야 하는 그 내용, 그 문서의 구조를 읽어내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짚어내고 이러한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위험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도로 번역문을 처리했는데 이게 고객님의 방향성과 잘 맞나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만약에 그 인간 번역가 만약에 두 명이 있다면 둘의 영어 실력이 비슷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문서의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위험 요소를 짚어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번역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번역가의 역할, 번역가의 가치, 이게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단계 앞서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건 아니건 또는 AI 기술이 발전이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번역은 없어. 번역이라는 일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린 그 변화에 맞춰서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를 잘 쓰는 번역가와
AI를 활용하는 번역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